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출석을 불러봅시다. 형주님 어서 오세요. 풍님 부자님, 성환 아빠님, 방탈출님. 네.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꿨지? 원태원님, 김꽃꽃님, 그래, 우짜님, 소희님 어서 오세요. 강병철님, 여종성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샤프라님, 안동부자님, 지금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름나무님, 행복한 부자님, 백호님, 모중님, 문영민님, 김현근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부자 이글루님, 바다님, 반갑습니다. 로즈마리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어서 오세요. 짱순이님, 리버폴리님, GH플러스님, 박성윤님, 어서 오시고요. 오이천사님, 성투사 수제자님, 계좌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너는 나의 꽃님, 항상 이상으로님 어서 오시고요. 황금손님, 우W님, 성투치킨님, 한사발님, 주식부자 회화달님, 양봉업자 밤스통님, 찌리구리님, 부자 곰돌이님, 오노노님, 얼음골님, 미루님, 데이지님 어서 오세요. 미소돔님 어서 오세요. 이순희님, 찬찬찬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김진기님, 상위 10%님, 이순희님은 왜 힘들어요? 지금 힘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가? 네. 빨강망토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김진기님 인사드렸죠? 네. 꽃만님, 부자 오빠님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어서 오세요. 아무튼, 네. 도채호님, 해피정님, 어썸리치님, 그리고 경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춘님, 박춘섭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네. 라푼젤님, 김수희님, 힐링하는 동자님도 어서 오세요. 정한님, 찐빵님도 반갑습니다. 로즈마리님, 건강한 미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그냥 인사하느라고 하루 그냥 종일 가봤네. 힘든 일이 없지 않나요? 지금 만약에 좀 힘드신 분이 있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뭔가 애로사항이 있다. 남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김 회장님 어서 오세요. 저는 오늘 계좌가 한 3% 넘게 올랐거든요. 3% 넘게 올랐어요. 네.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 생각하긴 하지만, 네. 덜 사서 힘들어.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죠?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 왜 오르고 지랄이야, 이런 거. 아니면은, 야, 이거, 그런 게 예전에 제가 저기서도 해드렸잖아요. 희망님, 수익금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축하합니다. 네. 예전에 해드렸잖아.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도 기분이 나쁜 거. 더 많이 샀으면 많이 먹었을 텐데, 이런 제기랄 거. 조금밖에 안 샀네. 이러는 거요. 이러는 거.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동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난 종목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노엔텍?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노엔텍. 이건 뭐야? 상한가를 갔는데도 마이너스다. 뭐 그런 거 많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악질이죠. 왜냐면 내가 뭔가 좀 돌리려고 하는 어떤 입장 표명을 지금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답은 없지. 근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상한가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뭔가 돌리는 희망적인 요소가 나타났을 때 내가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망하지 마요. 일단은 뭐 자빠져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올라갔는데 뭐 상한가인데 기분 좋게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적절한 조치. 그다음에 내가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실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화성송 양봉탕님은 어서 오시고요. 내일도 열심히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를 제가 다각도로 분석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답글이 나왔어요. 우리
송현님이 하루 종일 일만 했는데 계좌가 올랐대. 야,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계좌가 오른다. 자주 쳐다보지 않아야 계좌가 오른다. 뭐 이런 거. 이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네. 계좌가 한순간에 바뀐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좋아진다. 뭐 이렇게 뭐 상황이 확 급변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를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면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처럼요. 이렇게 주가가 완전히 바닥까지 친 상태에서 상한가를 쳤는데도 여전히 마이너스 뭐 30%야. 상한가를 쳤는데도 마이너스 30%야. 마이너스 50%야. 이렇게 돼 버리면 뭐 한두 개 정도야 뭐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아. 전체 종목들이 다 그래. 마이너스 계좌가 50%인데 뭐 전 종목이 다 상한가를 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렇게 쳐도 내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30%로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박탈감 이런 거 좀 많이 느끼죠. 주가 올라주면 기분 나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근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네.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요. 네,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뭔가 조치를 취하시면 되죠. 이젠 눈에 또 보이실 거 아닙니까? 60 종목 이상이 그렇다고? 60 종목 이상? 왜 그랬을까? 아니 왜 사진 것마다 그런 거야? 종목 몇 개나 있어요? 종목 몇 개나 있는데 60개 이상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한 100개 있다. 근데 60개 정도 종목이 자빠져 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어. 나머지 한 20개는 본전일 테고 한 20개 수익이다. 이러면 계좌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깨져 있는 종목이 60개 이상 된다면은 분명히 탈출할 기회가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음. 야, 그건 뭔가 조치를 취하긴 하셔야 되겠다. 그죠? 네. 뭔가를 하긴 하셔야지 돼요. 하긴 하셔야 되고 지금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도 되는 겁니까?"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종목이 180 개로 줄었어요. 180개 중에서 60 개만 그런 정도면은 그래도 뭐 120 개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음. 종목이 좀 많다. 그죠? 건드려서 이렇게 뭐 하기가 쪼끔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다. 그죠? 네.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뭐 주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린 부분들은 뭐냐면 종목 수가 많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네. 종목 수가 많은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였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누구지? 그 사람. 인덱스 펀드. 저거 있어 봐. 머리가 다 됐는가 봐. 그 인덱스 존 보글. 뽀글이. 네, 뽀글이 아저씨가 얘기한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 종목을 사라는 거 아니야. 전 종목을 사라. 많은 주식을 사라. 그리고 거기서 쪼끔 더 앞서서 진행한다는 것은 분석을 쪼금 더 해 가지고 좋은 주식을 많이 사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거기서 일단은 시장을 이기는 그런 수익률을 계속 보여주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존 보글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문제를 제시해 드렸잖아요. 나는 적립식이고 돈이 끊임없이 들어와. 그래서 뭔가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매달 이제 사업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분산적인 투자로 인해 가지고 뭐 주식을 계속 살 수 있어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거죠. 뭐 주식 좀 물리면 어때? 내주고 더 좋은 주식 사거나 아니면 이거 타이밍 오면 여기서 좀 더 사거나 뭐 이런 거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좋은 주식이 있어도 돈이 없는데 뭘로 살 거예요? 못 사지. 나쁜 주식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왔는데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사지. 근데 종목은 많아. 종목이 많은데 상승장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다가 하락장이 됐을 때 종목이 많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돈이 없잖아. 종목은 많잖아. 해야 될 건 많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복잡스러운 상황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나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셔야지 돼요. 이론적으로는 100% 완벽한 그 기법이 많은 주식을 소유해서 수익이 내는 방법이 이거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괜찮아 보이는 주식을 사 놓고 기다려 주는 거야. 이거 당장 뭐 나한테 급한 거 아니잖아. 여유 자금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여유 자금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요. 주식 사 놓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려. 괜찮아. 뭐 떨어졌어? 에이, 뭐 나중에 돌아왔을 때 좀 더 사지 뭐.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거 당장 급한 돈 아니야. 냅둬 불어. 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게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금이 많다는 것은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요.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살 수 있어야 할 정도가 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180개를 물려 있어. 네. 180개가 물려 있어. 근데 장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도 사고 싶은 종목이 생길 거고 신규 종목 사고 싶은 것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내가 거리낌 없이 주식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돈이 많은 겁니다. 이거 되시는 분 있으세요? 나도 안 되거든요. 이건 나도 안 돼. 왜냐면 저는 이거 못 해요. 못 하니까 나는 이거 안 하는 거야. 좋은 주식이 수익이 많이 나서 제가 지금 주식수가 많아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매수를 했어. 근데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럼 뭐 100% 이상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은 원금 빼. 그다음에 이놈은 남겨둬. 이걸 우리가 공짜 종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짜 종목. 그럼 공짜 종목은 계속 늘어나요. 공짜 종목은 늘어나면 이거는 종목 수는 늘어나는 거지만 이건 전혀 내 원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내 투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에게 그냥 돈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투자했었던 원금은 빠져나왔으니까 이것도 새로운 종목을 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종목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공짜 종목이 한 60개, 70개 됐었잖아요. 지금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겠지만, 네, 60개, 70개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종목수 치지 않아. 내가 종목수가 만약에 200개가 있어. 근데 그중에 공짜 종목이 70개야. 그럼 나는 130개밖에 없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수가 많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단순히 거부할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뭐 그렇게 손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부분이 있고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셔도 되거든요. 신성델타 아직도 갖고 있어요. 3,000 3,400%인가? 그거 3,600% 갔다가 떨어졌어요. 아, 짜증나요. 오늘 보니까 좀 떨어졌대. 아, 이제 3,200%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100%, 200%씩 막 변해. 그런, 그런 공짜입니다. 네. 공짜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제가 그 주도주라는 부분들에서 약간 힌트를 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PBR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 PBR 종목이 올라가는 거. 네? 저 PBR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정부 정책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니 어쩌니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공짜라서 가능한 거긴 하지만, 네. PBR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낮다 이거야.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수익이고, 수익성. 실적이죠, 실적. 네. 실적이고 하나는 자산이야. 회사가 돈이 굉장히 많아. 그냥 막 강남에 건물 부자야. 이런 회사들은요, 자산 가치가 훌륭하기 때문에 주가가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실적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 그러니까 주가는 10,000원인데, 실적은 원래 실적이 한 100억 정도 나왔을 때 주가가 10,0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실적이 한 300억, 400억 나와버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저평가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적으로 하는 거는 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산으로 가는 것은 PBR이라고 하는 겁니다. PBR. 근데 사실 왜 이 PBR에 대해서만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 정책에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는 안정성을 따졌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제 유튜브 강의에 보시면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죠. 대부분 보면 차트로 자 보세요. 선 이렇게 긋고 간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 제가 옛날에 강의를 그때
SK증권에 다닐 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게 어디야, 호텔 대빵 큰 거 SK에서 증권사에서 빌려줘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거기서 내가 강연을 딱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제 특강할 때 들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정말로 그냥 농축돼 가지고 많은 거를 최대한 주입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한 4시간인가 5시간을 혼자서 강연을 했단 말이야. 네? 혼자서 강연을 했어. 강연을 했는데, 첫 번째 한 2시간은 기본적 분석, 이 저퍼, PBR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해 줬죠.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차트 강의를 했단 말이야.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상무를 돌리고 막 그냥 막, 네, 꿈나라를 헤매느라고 막 코 골고 주무시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 응?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딱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노트를 꺼내서 긋고 막 그냥 막, 네, 난리가 아니구만. 옛날에는 막 5시간씩 했지.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 가지고 막 그냥 막 노트를 꺼내 찍고 막 사진을 찍고 막 차트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거 외울 필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차트는. 차트는 우리가 그냥, 지금 보세요. 이 시장이 "야, 돌아서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이 방향을 보는 거잖아요. 차트 기법은 솔직히 얘기하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다음에 지금이 돌리는 자리냐 아니냐,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강의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걸 꼭 들어보세요. 퍼하고 PBR. 요거는 수익성이고 이거는 안정성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 PBR을 가지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은 이 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 이 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들 오십시오. 네. 우리 정주행 님도 처음 오셨다고 그러고, 네. 점핑 님, 이름 뭐 바꾸신 건가요, 지금? 이름 바꾸신 거예요? 점핑? 우리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이름 바꾸신 분들은 내가 과거에 누구였다는 걸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호구조사 들어가요. 수익성이라는 것은요, 보통은 고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성장주 개념이거든요. 성장주는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특히 이제 전기전자 같은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기준 퍼가, 원래 퍼의 기준은 10배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전자는 20배가 넘습니다. 네. 20배가 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얘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적으로 봤을 때 퍼가 20인데 이게 왜 저평가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왜냐면 기준을 10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과서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라는 것을 가지고 정책을 쓰기는 좀 어렵고, PBR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안정성 지표란 말이에요, 이게. 청산가치, 쉽게 얘기하면. 안정성 지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야,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 PBR 종목들이 살펴보니까 뭐뭐 있어요? 금융주 섹터하고 공기업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저 PBR이라도 PBR이 낮은데도 못 가는 애들이 있고, 네? 못 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PBR이 낮은데 잘 가는 애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 보시면 급등을 해버렸어요. PBR이 굉장히 낮죠. 공기업이야. 실적은 뭐 그냥 그런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요. 네, 뭐 토지 신탁 이런 거 뭐, 이거는 왜 안 올라가? 저 PBR인데. 이건 적자라 그런가요? 네. 네. 이것도 잘 골라야 되겠다. 잘 골라야 되겠어. 아무튼. 네. 뭐, 그다음 뭐 또 있었는데, 뭐, 뭐, 공기업 이런 거, 공기업 있잖아요. 공기업. 한국전력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뭐 보면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데, 저 PBR. 근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공기업으로 해서 뭔가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흐름들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도 안정성이 있고 망할 일이 없으라고 생각하는 공기업들은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산신탁이 올라갔어요, 오늘? 상한가 한 놈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급등한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저 PBR이죠. 이게 뭐 하여튼간 공기업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공기업에 대한 지역난방공사였어요? 어.
요런 것들. 약간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근데 일반 기업들 중에서 저 PBR인데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저 PBR인 거야. 주가가 낮은 상황인 거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실적이 나빠서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주가가 떨어졌을 수 자산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나도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근데 수익성이 안 좋아. 건물은 가지고 있어. 건물 가격이 5천억이야. 근데 다 공실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5천억을 가진 자산가지만 실제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땡전 한 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맨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냥 김치 돈 구하러 다녀야 되고 그러잖아. 나는 5천억을 가진 자산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밖에 나가서 붕어빵 하나도 못 사 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공사는 어때요? 공기업은 실적이 나쁘거나 말거나 뭔 상관? 네. 그러니까 공기업 쪽으로 조금 더 강세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절대 망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은행주들, 금융주 섹터들 상승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PBR을 고를 때도 잘 고르셔야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기업도 아니고 은행도 아닌데 왜 그래요? 우리 현대차 뭐 이런 거 현대차 우리는 이웃비죠. 네. 기가 막힌 거야. 미쳤어. 야, 얘는 진짜 미친 건가요? 네. 근데 수익률이 이게 실화니? 이건 야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 배당을 받을 게 아니야. 이 뭐 하여튼 이런 거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PBR도 낮은데 실적도 좋대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올라가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주사들은 왜 그래요? 망할 염려가 없으니까. 네. 형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또 오늘 신고가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저 PBR 이런 거 아니에요. PBR 높잖아요. 이건 성장주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적자로 잡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실적 확정돼서 이제 그 부분을 개정을 하게 되면은 퍼가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실적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술주들은 성장주 쪽으로 먼저 보는 거라서 PBR이랑 좀 연결고리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려면 지금 잘 나가는 애가 누군지 봐야 돼요.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그것도 옛날 노래가 됐다 이제. 내가 요즘 잘 나가 그런 노래 있었던데. 내가 잘 나가. 네.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잘 나가는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큰 놈. 큰 놈은 뭐라 그랬어요?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뭐 사실 뭐 주가 떨어진 거 가지고 뭐 안정성이냐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지들이 떨어져 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이거 봐봐. 어? 삼성전자 봐봐요. 이거 뭐 떨어져 봤죠? 사실 여러분들 뭐 9만 원대 사가지고 중내산에 하지만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졌어. 얼마큼 떨어진 거예요? 많이 빠져봤자 아니 30%대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30%대는 중소형주 가면은 세고 셌습니다. 지금 뭐 종목대 해결 안 된 거 보시면 마이너스 50% 60%도 세고 셌는데요. 근데 얘네들은 마이너스 30%씩 떨어지고 나서 돌리는 포지션만 나오면 확실히 올라간단 말이야.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편안하지. 그러니까 돌리는 자리만 잡으면 그때부터 그냥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총공격. 매수해 놓고 네. 밑바닥에서 이제 느긋하게 비중은 이미 다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없어서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늦지 않았죠? 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밑에서 조금씩 이런 저점 지지 라인 때 오면은 그냥 조금씩 사서 모아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많이 올랐을 때 이럴 때 덜컥 왕창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또 올라가는 과정에 또 물리고 또 털리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부분들만 잘 정립을 해 놓으시면 돼요. 종목이 많고 적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컨트롤이 좀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이 안 된다면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손실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계좌가 이상한 것 같아요. 컨트롤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손실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계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손실이 마이너스 50% 60% 나온 애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50%짜리 있어, 60%짜리 있어. 얘네가 더 떨어진다고 해봤자 계좌가 박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박살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은 사실 무시해도 돼. 그리고 장이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몬스님, 네. 저점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결국에는 멤버십을 또 네. 아시겠죠? 비중이 뭐 많으면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와 버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일단 맞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다가 신경 쓸 시간에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세요. 잘 가는 종목들을 내가 얼만큼 더 많이 담아야 되겠는가라는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난 것들은 사실 나에게 데미지가 한 1 정도 온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수익이 커질 때 빵빵빵빵 커지잖아요. 빵빵빵빵 커지면 얘네들은 상승률이 얘네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다면 얘네는 플러스 2, 플러스 3 정도 나타난단 말이지. 그럼 서로 상쇄가 되면 나에게 남는 건 플러스요. 그러니까 계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늦었냐 안 늦었냐에 대한 논란도 많지만 늦은 일이 없습니다.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 시작한 게 없잖아 아직. 2,700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네. 주가는 조정을 또 받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조정 언제 나오냐 막 그렇게 하고 막 그 뭐 조급해 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조정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정 없이 그냥 갈 수가 있겠어요? 뭐 작은 조정이라도 나와야지. 이거 조정이 없으면 이게 계속 벌어지게 되면요. 이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가랭이가 찢어져서 다 죽어요. 네. 주머니가 찢어지는 네. 다 죽어. 이렇게 되면은 조정이 깊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겠죠.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위치. 3월 만기일이죠. 네. 3월 둘째 주 만기일. 그러면 그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정 하나 있을지 그 전후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3월 달 들어서서 뭐 3월 한 1, 2, 3, 4, 5, 6, 한 6, 7일 정도 지나고 3월 이제 다음 주 한 중후반부부터 약간씩 쪼이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죠. 요런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26일. 26일은 뭐예요?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는 날이잖아요. 여기 이후에 지금 보면 재료의 소멸일까 아닐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게 뭐 정책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쏟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지금 보면 외국인 기관들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히려 월말 윈도우 드레싱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빠지느냐 이 갈림길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번 주는 그냥 노 난 거지 뭐. 네. 이번 주는 노 난 거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돼요. 자, 정책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영 실망스러운 건가? 그냥 말만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많은 것인가? 근데 외국 놈들이 사는 거 봐서는 안 그럴 것 같아. 그죠? 외국 놈들이 와장창 사고 있는 건 물론 차익 실현을 위해서 사는 걸 수도 있죠. 차익 실현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기관도 열심히 사고 있고 외국인도 엄청 사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현대차 이런 것들 보면 외국 놈들이 사들인 게 봐봐요. 이런 거. 지금 뭐 보시면 요즘에 보면 기관 외국인들 사들인 게 다 이렇게 급등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차익 실현이 없다? 없을 수도 있지. 네.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차익 실현이 있으면 많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된 건 굉장히 맞아요. 저평가가 된 건 굉장히 맞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는 현대차 이거 뭐 50조 원 이제 넘어서 박수 칠 게 아니야. 현대차가 50조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실적이 15조 나오는 기업이야. 영업이익이 15조 나오는 기업이 50조가 말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따지면은 아무리 보수 잡아도 현대차 한 90조는 가져야지. 90조, 100조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거 50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400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하이닉스 100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AI 말이에요. AI. AI 쪽에서 이제 그 새로운 게 또 나타났어요. 이 영상을 보면은 어쩌지 뭐 여러분 그 AI 쪽에서 소라라는 게 있어요. 소라. AI 소라. 이거 보신 분 있나요? AI 소라? 이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뭐 저작권 걸리는 어쩌니 그럴 것 같은데, 네. 안 걸릴라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내가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이거 어쨌든 나중에 봐보세요. 네. AI 소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 몇 개 집어넣으면 완전히 영화 같은 영상이 나와버려. 영화 같은 영상이 나와버려. 이게 AI의 미래입니다. 근데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영화사나 또는 어떤 기업들, 광고 이런 쪽으로 지금 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중간 단계가 이 정도면은 완성품은 어느 정도 나오겠냐 이거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AI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모두 다 그래픽으로 압축을 시켜서 만드는 건데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힘이잖아. 이게 GPT의 힘이란 말이야. GPT란다. GPU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 GPU를 구동시키려면 그것을 구동시키려면 HBM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죽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AI를 통해서 막 잘려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뭐 상담사도 잘린다고 그러고 뭐 난리가 아니더만. 네. 전부 다 AI야, AI. 제가 저거 등산한 사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못 봤나요? 요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번에 파령산에 다녀왔거든요. 파령산에 다녀오면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 찍었는데 요거를 갤럭시 S24로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렇게 바뀌어. 보이세요? 이게 원래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폰으로 바꾼 사진이에요. 약간 어색한 감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어색할 것 같지도 않죠. 네. 이 밑에 보면 AI 저기 마크 있잖아요. 폰으로 바꿨다 이거야. 네.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어마무시한 거라고.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AI 쪽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요,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 소홀히 보지 마시고요. 뭐 이제는 AI에서 뭐 가상현실, 확장현실 뭐 등등 AR, 뭐 VR, XR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4차 산업을 봐야 되겠지. 네, 이런 쪽으로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리오프닝 같은 것도 많이 올랐죠. 강원랜드나 이런 거. 강원랜드도 많이 올랐죠. 네, 오늘 뭐 이렇게 실적에 뭐 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여행주라든지 뭐 등등등등 해서 뭐 그 여행 뭐 리오프닝 쪽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얘는 원래 뭐 실적이 좋고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 사놓으면은 요런 것들도 몇 퍼나가 낮춰놓으면은 금방금방 또 탈출이 가능해요. 네. 근데 뭐 아무튼 이런 거.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더 많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준이 적당한 우리는 항상 미래를 봐야지.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제가 저런 거 있어. LG 에너지 솔루션. 강원랜드랑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강원랜드의 실적이 지금 시총이 3조 8천억이잖아요. 자, 영업이익은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원래 얘가 영업이익을 만들었던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4천억, 5천억 이러잖아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탈출하면서 배당을 좀 높여주고 있죠. 네, 배당을 이번에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주주 환원 정책 등등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여기 뭐 고평가다 뭐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아, 지금 적정해? 그러면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거기 따라서 움직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수준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5천억의 영업이익을 발현시킨다. 근데 경기가 만약에 더 좋아져서 5천억이 아니라 6천억, 뭐 1조 이렇게 나온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시총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죠.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수준이 현재 시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요거 봐봐요. 제가 이게 그 당시에 말씀드렸었죠. 시총이 요때 보시면 영업이익이 뭐 이거 2조 원대, 2조 원대, 뭐 내년도에 이제 6조 원대 나온단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총이 100조 원이 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니, 그럼 삼성전자는 아니, 삼성전자. 삼성전자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현재 실적이 여기 6조 원인데 400조가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무슨 생각입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실적이 23년도에 6조 5천억인데 시총이 400조가 말이 되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위치를 보고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는 거지. 그리고 강원랜드가 반토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주식은 사서 물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를 여기서 왕창 사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직도 손실이지.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돌릴 때 매수를 더 하시라고. 그죠? 돌릴 때 매수를 더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뭐 맨날 손실이다. 이거 다 말씀드렸죠. 내려갈 때는 사지 말고 바닥에 나올 때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매수 2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 밑에 지점에서 평단가를 끄집어 내리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손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치더라도요. 아직 네 그렇게까지 뭐 반토막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겪을 만큼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손실률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제 좋아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게 상승 흐름을 탄다 그러면 다음번 물량이 터질 때까지 23,000원이다. 그럼 내가 강원랜드를 23,000원에 팔았을 때 수익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가봐야지 알겠죠? 네. 가봐야지 압니다. 가봐야지 알아요. 모두투어도 많이 올랐어요. 네. 모두투어도 매수를 글쎄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만 요런 자리들 네.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리오프닝 자체가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두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서두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고 급하지 마세요. 급할 게 전혀 없어. 리오프닝은 지금 서둘러 봤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네, 아, 나 좀 더 사야 되겠다. 그럼 더 사는 거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만 가세요. 좋은 것들만. 지금 주도주는 얘네가 아니잖아요. 리오프닝이 주도주가 아니에요. 리오프닝도 예전에는 주도주 안쪽에 끼워놨었는데 이 새끼들이 지금 뒤로 밀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지금 중국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중국이. 중국이 경기 부양 뭐 그 얘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지금 탈중국 하면은 "니네들 후회할 거야." 막 그러면서 왕이가 또 이번에 뭐 인터뷰하고도 그런 얘기 뉴스에 나오더만 시진핑도 막 일어나 가지고 막 그 뭐 "신장 위구르 가 봤냐."는 등 뭐 막 이런 말. 네. 중국이 지금 경기가 완전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양회를 통해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얼마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주도주가 되는 날이 당연히 오겠죠. 소비주 쪽으로 움직일 때가 올 테니깐요. 지금은 여러분들 지갑 많이 닫고 있지 않아요? 네. 소비 많이 하세요? 그냥 막 그 쇼핑 가 가지고 막 돈 펑펑 쓰고 막 지갑 열어 가지고 막 그냥 막 뿌리고 다니게 돈 쏘는 총이 있더만. 네. 우르륵 우르륵 그 최근에 사신 분들은 수익이지. 네. 그 밑에 사신 분들은 수익이에요. 네. 돈 쏘는 총이 걔 가지고 또르륵 또르륵 하면서 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없잖아.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돈 쓰기가 좀 그래.'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돈 쓰기가 좀 그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그 음료수 이런 거 하나 사 먹어도, 이런 음료수 하나 사 먹어도 다 먹고 물병으로 또 쓰 또 안 사 먹고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 가지고 저는 네, 사발면도 이렇게 조그만 거 먹잖아요. 좀 조그만 사발, 육개장 보이시죠? 조그만 사발면. 이게 한 끼 식사예요. 집에 쌀이 떨어져서.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외식 물가니 뭐 무슨 물가, 소비 물가니 다 올랐다고 그래 가지고 다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돈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워.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쓰는 것 같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쪼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쪼금씩 여행도 많이 가기 시작하고요. 소비도 쪼끔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봄이 돼서 쪼끔 더 날씨도 풀리고 나들이하고 그러면 소비가 쪼끔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 이래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업들은 지금 사람을 뽑는다. 이 우리나라도 이제 실업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뭐 애들이 직장에 오래 안 다니고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네. 슬슬슬슬 네, 뭐가 돼요? 돈 쓰는 맛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가장 짜릿한 게 돈 쓰는 맛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돈 쓰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 총 쏘는 거 뭐 한 와라락 나가 버린다면서요? 돈 쏘는 총. 뭐 쏘면 와라락 나온다네? 그거 뭐 만 원짜리로 한 100만 원 넣어 줘야지 그래도 좀 쏘는 맛이 있다던데. 한 20만 원 정도는 빠라락 하고 끝난대요. 그 5만 원짜리는 감히 못 넣겠더라고. 그런 총이 있대요. 이렇게 막 다다다닥 하면서 나가는 거. 참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렇게 그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냥. 갖고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돈을 쓸 만큼의 그런 여유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상위10% 님 감사합니다. 쌀 꼭 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거는 뭐 시장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장이 왔을 때, 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장이 왔을 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리오프닝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됐든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이 시기는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잘 하셔야지 돼요.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씨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네.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안 돼. 지금은 최대한 빨리 움직여 줘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내가 0 이라는 곳에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2,700을 넘어갈, 내일이면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동안 2,700 이라는 수치를 본 적이 없잖아요. 최근 한 2년 동안. 2 년, 3년 동안, 2년 동안 본 적이 없잖아요. 2,700 은요 새로운 영역이에요. 여기 이상은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타났었던 이 큰 반대 매매나 공매도 이게 털어내는 그 움직임들을 다 털어내고 "나 매집 끝났어."라고 얘기 나오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영역을 만들려면 말씀드렸듯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지를 만들든 아니면은 밑에서 한번 맞고 들어갔다 다시 올라가든 어떻게든 조정은 한번 나올 거예요. 조정이 여기서 들어갔다 나올 건지 그냥 치고 올라갔다 나올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을 또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조정을 또 잘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조정을 아주 잘 틀어막은 것처럼 이번에 조정 나오는 것도 잘 버티세요. 뭐 지가 들어봤자 이제 뭐 2,500, 2,600, 2,600 깨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무섭게 한번 빼겠다 그러면 한 2,550 뭐 이 정도 나오겠지만 2,600 깨기도 지금 이제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아래쪽 지지가 상당하거든요. 2,600 깨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부에서 나타난 정부 정책 PBR, 기업 밸류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수제자님이 잘 생각해야 돼요. 2,550까지 한 번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2,550 가면은 무서워서 또 에이 제기라 왜 조정이야? 그래서 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올라가면은 좀 떨어져라. 떨어지면 살 거다. 떨어지면은 떨어졌다고 안 사요. 다시 올라가면 에이씨 그때 살 걸. 잘 떨어져라. 또 떨어지면 또 무서워서 또 안 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올라가서 못 사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주식은 그냥 저 봐요. 네? 그냥 막 사잖아. 비싸고 올라가든 말든가, 뭐 떨어지든가 말든가 그냥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현찰로 그냥 사버리는 거야. 시장가로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자신이 있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뭘 자신 있어 합니까? 후행 매매를 자신 있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을 못 사는 사람들은요, 못 사. 못 하는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 팔고서 나 장 올라갈 때 다시 해야지. 장 좋아지면 다시 할게. 손절했던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살 수 있을까? 못 산다는 얘기야. 못 산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붙었다가 칵 물리면은 여기 조금 떨어진 거 그냥 바들바들 하면서 또 주식 팔고 나가지. 그러면은 이게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현대차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대차 이웃비가 사실은 배당을 많이 줄 거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배당 많이 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살 때가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이었어. 10만 원 아래쪽 매수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10만 원이었어. 10만 원. 10만 원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 지금 최고 높은 가격이 11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뒤지게 했어요. 작년에도 했지. 올해도 했지. 네, 작년 특강, 올해 특강 뭐 아주 그냥 장중에도 계속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준비 기간이 제법 짧은 기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 이거 지난 특강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추천주가 있었어요. 지난 10월 특강에서도 있었어요. 이번 1월 특강에서도 매수가 들어갔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준비 기간을 거쳤는데 이때는 우리가 배당을 한 10% 정도 먹어보자 생각했거든. 왜냐면 이게 11,000원인가 배당을 준다면서 이게 연간 배당으로 치면 이번 기말 배당은 8,400원이지만 이게 분기 배당이니까 매 분기마다 주면 이게 다 합치면 11,000원, 12,000원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10만 원 사면은 이게 10%가 넘잖아요, 배당이. 그리고 가만 보니까 현대차도 10% 올라간 것도 없어? 그래? 그럼 우리가 사자. 그래가지고 조금씩 사서 모아서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확실해지는 거지. 그래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수익이 발생한 것을 다 현대차 이웃배다가 몰빵을 쳐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 이웃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온 게 제 계좌를 크게 올린 하나의 요소가 좀 됐긴 됐어요. 이게 저는 지금 한 60% 넘는 것 같은데 60%가 넘을 것 같아요. 60% 넘을 것 같아. 여러분들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60%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수익률은 일단 그건데 자 배당을 원래 10%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60%나 수익을 줬어. 응? 근데 이게 비중도 많다 이거야. 제가 자동차 비중 말씀드렸죠. 지금 계좌 내에서 약 30% 정도 됩니다. 네. 전체 계좌에서 제가 그동안 팔아먹은 게 많아요. 은행주 팔았지, 뭐, 나무가도 수익 나서 팔았지, 대한통운 팔았지, 아가방, SDS 팔았지, 뭐, 한국타이어 팔았지, 뭐, 판 거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여기로 집어넣었어요. 네. 다른 거, 저는 뭐 월급 종목 이런 거 없잖아요. 월급 종목은 새로 들어온 돈으로 사는 거니까 이번에 현대모비스하고 태경케미칼 그거 사는 거 있지만 그 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매도한 거 있잖아요. 월급 종목에서 매도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수익금하고 그거 원래 투자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 이게 비중이 많아졌다고. 원래는 삼전 하이닉스가 비중이 제일 많았어요. 그게 완전히 이거 진짜
저거였는데 지금 현대차 EUB한테 밀렸잖아. 현대차 EUB 둘이 합치면 삼전 하이닉스하고 비빌만 해요. 크다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 비중도 많은데 수익도 많아. 이게 10% 배당을 받으려고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아직 주도주란 말이야. 아직 시작을 안 했던, 시작은 한 것 같죠? 네. 시작은 한 것 같은데 끝이 안 난 것 같아. 네. 끝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씨, 이거를 제가 제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근데 팔지는 아직 팔고 있지는 않아요. 네. 아직 팔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거 팔면 못 살 것 같은데? 왜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가가 들어오면은 아까운 것 같은 거야. 지금 이거 비중도 많고 이것도 크잖아. 내가 10% 이거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던 건데 이게 큰 수익을 주니까 아,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아, 이 조정을 감안하고 들고 가? 어떻게? 지금은 조정 감안하고 들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긴 한데 배당도 받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이거 배당금 받으면 짜릿할 것 같거든. 그래서 배당금 이게 현금을 확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짜릿할 것 같아. 비중 많으니까. 근데 이 큰 놈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배당을 많이 안 줘. 많이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배당을 많이 안 주니까 요놈 배당을 이빠이 뭐 세게 준다니까 이거 허허 이거 참 이렇게 그냥 하하 이렇게 네 라꾸라꾸 사야 되나 기부스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배당 받으면 이거 얼마 쏠쏠하겠어요. 그래서 아 나 이씨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행복한 고민이라고 그러죠. 네, 저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지면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변수가 좀 생긴다거나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수익률이 이만큼 나왔으면 어느 정도는 반납한다 생각해야지. 보통은 전략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반납한다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21선 따라 붙고 있잖아요. 급등주 패턴이죠. 근데 5일선 이탈할 때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보통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 21선 지지받고 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한 번 더 돌파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요런 것 같은 경우죠. 이렇게. 요런 경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려갔다가 근처에 한 번 더 올라가서 한 번 더 만들어준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한 번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요 21선 기준을 봐야 되나? 이 정도는 좀 뭐 생각해도 되나? 뭐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네. 삼전은 특별 배당은 지금 안 줍니다. 못 줍니다. 네. 못 줍니다. 왜냐면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그냥 뭐 빠따리 아저씨는 8개 말씀하셨던가요? 저는 딱 몇 개 말했어요? 4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EUB, 현대모비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난 7개네요. 네. 성투사의 7종목. 7공주라고 해야 되겠다. 성투사의 7공주. 얘네들이 주도주다 그랬잖아요. 기억났죠? 삼성 지금 돈 없어요. 내후년 그때 3년 끝나고 나면 이제 24년, 25년, 26년, 26년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얘네들한테 비중이 제일 많아요. 기아는 팔았어요. 월급 종목이라서 팔아서 없고 요거는 월급 종목에서 비중이 많진 않았어요. 네. 근데 하여튼 얘네들의 비중이 제일 많아요. 삼성우선주,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EUB,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비중 많지 않아요. 얘네들. 5개네요. 5개가 제일 많네요. 이거 5개가 50%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해 왔었던 주도주를 모아가라. 그래서 주도주를 모아서 확실하게 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죠. 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올라갈 때 주도주가 가니까 주도주의 비중을 많이 실어주면 돼요. 이 얘기도 해드렸어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현대차 이런 것들이 많이 가봤자 뭐 다른 것처럼 뭐 몇백, 500%, 700% 가는 거 아니다. 근데 현대차 EUB가 60% 올라간다. 근데 다른 것보다 비중을 한 3배 더 줬어. 그럼 180% 먹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특별 배당은요,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는 이익이 나잖아요. 영업이익. 이게 이익이 나면은요, 이걸 3년 동안 모아요. 그래서 현금이 배당을 다 주고 나서 일정 구간 남으면 그거를 특별 배당을 줍니다. 그것이 2020년도에 받으셨던 여러분들 특별 배당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돈이 없어. 그래서 2024년, 2025년, 2026년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30조 원으로 빵 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작년까지는 6조 원대 허접달이었지만 이제 30조 원, 50조 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6년은 특별 배당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특별 배당 받으려고 조정이 오는 것도 무시하고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겠지만 실적이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면 한 3년간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야무진 꿈을 한번 꿔보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3년간 올라가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증시로 치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여기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요. 이거 미친 거잖아요. 이거 미쳐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전쟁 터지고 뭐 연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별다른 이유가 없이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요거. 우리 코스피 지수. 2003, 4년도랑 비슷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대세 상승이 왔을 경우에 몇 년간 상승하는 요런 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직은 꿈이에요. 네, 아직은 꿈입니다. 이거 보고서 또 그냥 야, 집문서 갖고 와, 뭐 차 팔어, 논 팔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이런 게 올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주도주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뭐가 움직이겠어요? 소비주 당연히 올라가겠죠. 리오프닝 올라갑니다. 못 가면 말이 안 되지. 또 한 가지 조선주 올라가야 되겠죠. 뭐 무역 관련주들 안 올라가는 게 없어. 네.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올라가 줘야지 돼요. 여기서도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주 설레발 치다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설레발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AI가 이뤄줄 것 같잖아요. 네. AI가 이뤄질 것 같아요. AI는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그것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삼성전자가 제가 생각에는 한 12만 원 정도 번다 그랬죠. 12만 원, 13만 원 정도 봤을 때 그 정도 가고 하이닉스가 이제 한 20만 원. 제가 원래 하이닉스 20만 원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15만 원 애당초 넘어섰네요. 근데 네, 증권사 목표치가 15만 원이었는데 넘어섰고 저는 20만 원 제시해 드렸잖아요. 하이닉스 20만 원이 가고 삼성전자가 한 12, 3만 원 가면 우리나라 지수 한 3,500까지 안 되겠네. 3,500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3,500 정도만 돼도 사실은 대단할 것 같긴 한데 3,500도 안 될 것 같아요. 정고점 근처 왔다리 갔다리. 얘들 지금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아직 2,700 못 넘어갔잖아요. 하이닉스는 이미 신고가야. 이미 신고가인데 삼성전자는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서 뭐 나온다 쳐도 뭐 지수 상황으로 치면은 이게 뭐 얼마 가겠어요. 한 3,000포인트 조금 넘어가는 정도 되겠지. 정고점도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I 쪽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뭐 전기차 아니면 자동차 판매량 하이브리드 뭐 근데 현대자동차가 좀 비싸. 현대차가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물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옛날에 그랜저 3천만 원이면 샀거든요. 지금은 3천까지 못 삽니다. 한 5천대 후반 있어야 돼요. 네. 그랜저 살려면 그랜저요. 그랜저. 근데 그랜저가 국민 차리잖아. 그랜저가 국민 차리. 그냥 약간 이제 30대 이상 되면은 그랜저는 타야지. 소나타 안 타고 그랜저를 많이 탄대요. 그래서 소나타가 요즘에는 잘 안 팔리고 그랜저로 간답니다. 이런 세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물건 가격이 당연시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당연시. 안 오르는 건 뭐야? 성수사 회비밖에 없어. 성수사 회비밖에 안 올라. 성수사 회비는 안 올라. 이거 몇 년째 동결이야.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인플레이션을 전혀 무시하고 있어. 네, 에이. 그러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5천만 원, 6천만 원 되면
사실 안 살 것 같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산잖아요. 네. 국민차래 국민차. 요즘에 많죠, 차.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차 살려면 이제 5천만 원 있어야 된다.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의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소비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비의 규모가 달라진다. 옛날에는 1억이면 엄청나게 좋은 차를 샀는데 요즘엔 1억 갖고 안 돼. 1억 5천, 1억 6천, 2억 뭐 이렇게 돼야지 플래그십 들어갑니다. 네. 요즘엔 1억 갖고 가서 차 주세요. 플래그십 줘보세요. 그러면은 나가! 그런다니까? 예, 요즘에 그래요. 네, 요즘에 뭐 옛날에 BMW 7 시리즈 이런 것들도 1억 될까 말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1억 6천? 네. 벤츠도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비싸요. 하여튼 비싸. 네. 그런 것도 어차피 탈 생각도 없지만 비싸더라고. 네. 저는 운행을 잘 안 해가지고, 네. 저는 운행을 잘 안 해서 좋은 차를, 네. 뭐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차피 주차장용이라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플레이션 한번 큰 거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봐보세요. 국민연금 가입 내용을 쭉 보시면은 그거 나올 거예요. 제가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이 35만 원이었더라고요. 나 이거 보고 빵 터졌잖아요. 35만 원. 이거 찍혀 있더라. 네? 이거 찍혀 있더라고. 첫 월급이 제가 35만 원이었어요. 그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35만 원 가지고 저게 그때 생활이 됐던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네? 그 당시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네, 경양시집 가서 칼질도 하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어디 유원지 놀러도 가고 그리고도 돈이 남아서 저축을 했단 말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요. 최저임금이 얼마요? 200만 원 밑으로 아니죠. 200만 원 밑에 안 받잖아요. 국민연금에 내가 가입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제가 첫 직장으로 들어갔던 게 나와 있대.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던데, 네. 그 회사 아직도 살아있더라. 네. 살아있던데. 옛날에 저기 성수동에 있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그때 35만원. 근데 이것도 수당 붙여서 해요. 수당 붙여서. 조금 받은 달은, 조금 받은 달 28만 원이었던가? 뭐 그런 것도 있던데. 하여튼 30만 원대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첫 월급에서. 나는 진짜, 속고 다녔나? 네. 국민서관 때는 월급이 그거였어요. 국민서관은 외판원이었잖아요. 외판원 했잖아요. 외판원. 그래서 외판원일 때는 능력제였습니다. 하나 팔 때 얼마 해가지고. 네. 33살이면 그 정도 다 경험할 수 있죠. 네. 30대면은, 한 33이면은 한 3살부터 일했을까? 3살 때부터 일했다고 나와야 되네. 제기랄.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당시 월급이 그랬어. 많이 받아봐야지 50만 원, 60만 원 그렇지. 그랬었다고. 그때 그랬었다니까요? 네. 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했더니, 우리 엄마는 어릴 때 신발 공장에 다녔다고 그랬던가? 그, 우리 어머니가 저기, 분인데, 그쪽에 그 영산강 뚝 너머에 가면은 신발 공장이 있었대.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일주일에 5원 받고 일했다고. 일주일에 5원 주더래. 일주일에 5원. 그래갖고, 아니, 5원이라고? 그랬더니, 그 5원을 가지고서 뭐, 동생들 신발도 사주고, 뭐, 공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했다더라. 그래갖고, 아휴, 알았어요. 그러고 말았지. 네. 아니,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네. 슬퍼하지 마. 더 옛날로 가면은요, 엽전 분양에도 일하고 그랬어. 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그랬단 얘기죠. 근데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과거에 35만 원 받고 일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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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지. 네? 뭐가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야? 물건값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옛날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면은 한 달 생활비 됐었단 말이지. 근데 그 당시는 토큰이 얼마였지? 그때는 토큰 내고 다녔잖아요. 버스 탈 때 토큰 내고 다녔는데 토큰이 얼마였더니 기억이 안 나네. 200원인가? 하여튼 뭐 버스비가 그 정도 했어요. 그래서 토큰 이렇게 사면 이렇게 와장창 많이 한 몇만 원 털어가지고 한 2만 원, 2만 5천 원 털어가지고 토큰 사고 그랬지. 근데 요런 거예요, 요거. 화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사놓으면 어쨌든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을 만약에 지금 100만 원에 팔고 있다 이거야. 삼성전자 휴대폰을 100만 원에 판대요. 시간이 지나도 100만 원일까? 더 비싸지겠죠? 옛날에는요, 휴대폰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20만 원, 30만 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뭐 60만 원 됐다가 70만 원 됐다 그랬었잖아요. 네. 토큰 가격은 기억이 안 나요. 토큰도 지금 이게 있었으면 귀중한 자료가 됐을 것 같은데 토큰은 그때 다 쓰고 없었어. 토큰. 토큰 들고 다녔었지. 근데 아무튼 뭐 그때는 지하철비도 되게 쌌었어요. 네. 지하철비도 되게 쌌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요런 거. 네. 지금은 이제 200만 원짜리 휴대폰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과자값 옛날에 깐돌이 50원 하던 거 지금은 500원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가격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가격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50원 하던 기업이 지금은 500원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실적이 50원짜리를 팔아가지고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500만 원짜리 이제 500원짜리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을 버는 거지. 네. 그럼 기업의 가치는 10배가 뛰어야 돼요. 기업의 주가도 10배가 뛰어야 하는 거지. 김호남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 놓으면 현금을 집어넣어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를 본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4% 이자 받으려고 은행에 넣어 놓잖아요. 네. 뭐 아시겠죠? 은행에다가 적금 넣어 놓는다. 이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적금을 드실 거면 주식으로 들어라. 주식으로 드는데 배당도 주고 성장성도 있는 기업에 들어라. 정말 내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주식 투자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시총 한 20위권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20위권 안에. 그중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죠. 2차 전지. 2차 전지도 근데 때가 되면 올라갈 때가 될 거예요. 왜냐면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전기차 세상에 올 텐데 계속 저렇게 죽쓰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터리 쪽은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중국산 배터리. 이 부분은 계속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소재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 2차 전지는 그렇게 네, 뭐 자꾸 아직도 좋다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그래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네, 시총 뭐 10위권 안에 있는 거, 20위권 안에 있는 거 또는 50위권 안에 있는 거 이런 망할 염려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은행주에 사가지고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은행에다가 적금 넣을 거면 은행주에 투자하세요. 배당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주가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반도체들을 쌀 때 많이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는 꼭 이럴 때 오거든요.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나서 움직일 때요. 이럴 때 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꼭 그런 시기가 와요. 큰 조정이 오고 또 조정 이후에 기회를 잡고 또 큰 상승을 하게 되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Why did you know?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Why did you know? 그러면서 네, 돈을 버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좋은가요? 이제 이렇게도 좋아도 되나요? 네,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은 갈 때 됐어. 네, 이렇게 하는 거지. 갈 때 됐네.
그래서 가는 거야. 자, 이제는 살 때 됐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야, 뭘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요, 자연스럽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상승장일 때는 종목 수를 좀 늘리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네. 종목 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물리는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물리는 종목 항상 있지만 계좌는 계속 플러스로 갈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1,000만 원 시작했다가 이제 크게 한번 겪어서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나가지고 한 6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한 1,800까지 뛰겠죠. 네. 뛰었다가 또 다시 떨어져서 한 1,200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서 가지고 또 한 2,500 됐다가 이거는 그냥 원금만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계속 해줘야지 내가. 네. 추가 매수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 내 돈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뭐 추천을 한 적도 없잖아요. 배터리는 저는 산 적이 없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배터리를 산 게 아니라 철강으로 샀는데 배터리로 해서 가서 가지고 100% 먹고 팔아먹은 거고 그건 땡큐 고마워요 배터리. 네, 그건 고맙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배터리는 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작년 여름에 찍은 영상 보셨잖아요. 저는 네, 안 삽니다. 안 삽니다. 배터리 있는 거 있으면 내가 많이 갖고 되면 다 팔고 뭘 산다고요? AI죠. 네. AI죠.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주도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저 PBR이라는 정책 부분으로 인해서 은행 자동차가 올라간 부분이죠. 성장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얘는 분명히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식으로 주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거는 그래도 시총 한 90조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정고점 넘어서 가고 흐름들 좋게 만들고 30 한 지금으로서는 한 30 한 3-4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한 50만 원 그 정도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가도 생각한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 예상한 부분이 아니죠. 나는 밑에서 사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면서 계좌가 훅 치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약간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아직 나는 내가 생각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걸 감안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배당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팔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매도 고민하는 거 봤어요? 삼성전자 떨어졌는데 팔아야 될까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로 내가, 팔아야 되나요? 큰일 났네. 이런 거 고민한 적 들어본 적 있어요?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보고 있는 부분이 다르죠. 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약간은 걸리는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에 횡보도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였고요. 그 이후에 추세도 제가 예상한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거는 편안하게 내가 주식을 모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주도 같이 더 사고 있죠. 네. 같이 갈 테니까요. 어차피 본주 가면 우선주 따라가는 거니까요. 배당 조금 더 받냐? 해가지고 나눠 살 수 있는 거죠. 중천사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즉 내가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서 투자를 해도 될 만한 주식인가? 그다음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길게 볼 것인가?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래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 이거는 뭐 매물대 오지도 않았잖아요. 뭐 75,000원 이런 거 오지도 않았고 이건 뭐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건 아예 걱정 자체를 안 합니다. 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 3,000포인트 갈 거라 생각하시면 삼성전자를 사 놓으셔야 돼요. 시장에 3,300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 놔야 돼. 삼성전자 없이 하이닉스 없이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배터리가 거기를 대체할 거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요. 네. 어떻게 뭐 에코프로가 뭐 주당 580만 원 간다고?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큰 덩어리는 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지수를 눌렀다가 올렸다가 막 그러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서 움직이 나올 때 삼성전자만 꽉 눌러버리면 시장이 안 올라가잖아요. 다른 건 다 가는 삼성전자 왜 못 가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고삐 풀린 망아처럼 막 올라가죠. 삼성전자만 잡으면 되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주들은 아직도 매수할 기회들이 앞으로 더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도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저 PBR 종목군들은요,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살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되면 더 살 용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또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가 좋아지려면 멀리 가는 거를 내가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이 그거잖아요. 물려있는 거를 추가 매수해서 일단 탈출을 시켜. 그러면 현금이 나온다 그랬죠. 돈이 나오잖아요. 이 돈 나오는 거를 주도주에 더 실으라고. 그렇게 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약간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매도를 좀 많이 했어. 수익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썰어가지고 1월 달 특강이 있었잖아요. 특강 종목들이 미쳐가지고 막 날뛰어가지고 많이들 너무 많이 올라서 막 많이들 팔았어요. 많이 팔고 손실 났던 것이 올라오면서 수익 내서 팔고 뭐 어디서 팔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을 내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한국전력이나 KPS나 이런 것들도 여차하면 이번 주 지나갈 때 팔아도 되잖아요. 얘네들 저 PBR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여차하면 팔아버려도 상관없잖아요. 수익 뭐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제 물린 사람 없잖아요. 그럼 여차는 팔아가지고 주도주 살 때 거기다 또 보태줘도 되는 거고, 조정에 대비했다가 들어올 때 사도 되고. 그러면은 내가 현대차 같은 거를 안 팔고 갖고 있다가 또 들어오면 근데 그게 몰빵되면 안 좋으니까 그렇긴 하죠. 아무튼 뭐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는 것들을 주도주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주고, 그래서 계속 이 덩치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키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쉬운 장이라고 그랬죠. 시장이 올라가잖아. 지금 다 알려줬잖아요. 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장이 올라가면 뭐가 간다고요? 삼성전자가. 이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내가 얘기를 한 100만 번은 더 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1000만 번 될 것 같아요. 이거 귀에 딱지, 이거 봐. 딱지가, 여기 봐. 100만 번 했다고 나왔네, 여기. 삼성전자. 장이 올라갈 때는, 어디 보자. 장이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를, 이거 확대경입니다. 삼성전자를 사라. 확대경. 귀에 딱지 있잖아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있잖아요. 네? 시장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 없이 안 올라간다고. 삼성전자가 내려가는데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근데 장이 올라가는 거면 삼성전자 간다니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가면 장이 올라가죠. 그러면 뭘 같이 해주시면 돼? 레버리지, 삼성전자 이런 거 다 묶어 그냥 대충 하면 돼. 제가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돋보기를 써야 돼요. 돋보기를 이렇게 글씨가 잘 조그만 게 안 보여요. 이제 노안이 와갖고 그런가. 조그만 글씨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를 샀어요. 돋보기 샀는데 좋아. 불도 들어오고요.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 사세요. 얼마 안 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글씨가 크게 보입니다. 좋아요. 진짜 좋아. 이거 한 10배, 10배율인가? 근데 좋아요. 안경이, 돋보기 안경이 이게 있는데 그건 계속 쓰고 있으면 좀 어지러우니까 요거 들고, 확대경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탁탁 비추면 재미가 있어요. 아유, 근데 좀 저런 거 살 때 보면은 벌써 노안은 아니지. 노안이 시작된 지 한참 됐습니다. 네. 아니지. 33이니까 아직 노안이 시작될 나이는 아니구나. 내가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시력 검사를 하러 갔더니 거기서 그러대. 노안이에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노안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한참 지났어요. 근데 나는 눈이 그래도 좋은 편이긴 한데, 네. 그냥 안경을 그래서 비싸게 맞추긴 했는데 안경 불편하고 잘 안 쓰죠. 저는 안경 안 쓰고 원래부터 안경을 잘 안 쓰는 사람이어서. 이거 알 없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섞고 계시는 거죠. 이거 알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DP용이야.
근데 이거 안경이 알이 있는 거는 이거 돋보기예요. 돋보기 안경인데 이거는 쓰면은 좀 어지러워. 그래서 잘 안 쓰죠. 이건 그냥 원래 나 안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눈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노안이 온 것 같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휴, 뭐 그렇더라고요. 네. 시장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장이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다른 놈들도 주도주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 차트를 기억해 보세요. 여기 기억하시고 보세요. 삼성전자 보시면 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여기 이런 거. 네. 주도주가 따르게 있을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없이는 이때는 삼성전자가 탑이 아닐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격이 많이 벌어요. 다른 종목들하고 좀 다르게 지금은 400조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탑이 아니었어요. 시총 1등이 아니었다고. 근데 지금은 다르지. 지금은 얘가 무시를 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지 모르지만 지금 어느 순간 정도부터는 지금 삼성이 올라가면 장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유아 독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종목들도 사실 뭐 200조짜리 뭐 100조짜리 이런 것들 많이 있어줘야 돼. 솔직하게 시총 이 상위권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이런 지수 왜곡 현상 이런 것 좀 사라지죠. 근데 지금은 별 수 없어요. 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면 장이 안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다른 애들이 다 올라가야 돼.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글씨는 잘 보일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조그만 거는 안 보여.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여.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장이 올라갈 때는 지금은 무조건입니다. 이게 시가총액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우리나라 지수 산정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지수 올라갔어?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간 거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 시총 상위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총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이 합쳐가지고 이게 전체 시가총액이요 2100조거든요. 전체 시가총액이 2100조인데 지금 440조입니다.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오르고 다른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다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근데 얘네 차이 나는 거 보세요. 지금 LG에너솔루션 이런 거 좀 빼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시총 4위가 LG에너솔루션 빼고 나면 그 다음 시총 4위가 50조예요. 네. 그거 다 올라가면 얘네가 안 올라가겠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떨어지고 다른 종목이 다 올라간다. 그런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삼전 하이닉스만 떨어지고 다른 건 다 올라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금융주 섹터들. 얘네들이 다 뭉치면 그래도 좀 되지만,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한 2% 빠져버렸다. 그럼 오늘 시장 마이너스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런 부분들을 채워서 현대차가 뭐 한 150조 가고요. 뭐 이렇게 또 다른 것들이 또 올라가가지고 뭐 물산도 한 200조 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네 되는 거지. 코스닥은 더 말도 안 돼요. 지금 코스닥은요 400조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 종목들 다 합쳐봤자 삼성전자보다 조그마다는 이야기예요. 400조예요, 우리나라. 그게 저평가가 맞아. 우리나라는 너무나 저평가된 게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가서 경제적으로 꿀리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나라 지금 여건이 아니면 전국, 전 세계 어디든 패스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네. 부자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부자들도 많아요. 근데 주가는 이 모양이야. 이게 뭐 다 지들끼리 빼먹으려고 해서 그런다, 뭐 어쩐다, 말도 많지만, 네, 정책적으로 아직 미숙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장할 가치가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아마 대박이 터지는 그런 장을 몇 번은 보실 거고요. 한참 더 많이 갈 겁니다. 미국장 같은 데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직 멀었어, 우리는. 네. 미국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거 뭐 10년, 20년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거 미국 이런 일 때는 뭐 지금 1980년대지만 그전부터 왜 전에 거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또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요." 뭐 그러실 것 같은데 미국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따라가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80년대 뭐 없어. 뭔가만 나와 주면 됩니다. 뭔가 계기만 있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죠. 네. 왜냐하면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쪼끔 더 가시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배당 성향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우리가 배당 특강을 들었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알게 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 네.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쟤네들은 200년 역사고 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도 뭐 한 몇십 년 지나면 되잖아. 네. 여러분들 노후를 몇십 년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20 년, 30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 년, 30년 준비할 때 이게 주가가 5천 이든 6천 이든 가 있으면 20년 후에요. 그렇게 가 있으면은 지금 이 말을 기억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우 그때 샀으면 대박이었는데. 그때는 만 원에 배당 1,000원 준다고 10% 배당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10만 원이네.' 주가가 만 원짜리 10만 원 되고요. 배당을 만 원에 1,000원 주니까 10% 였는데 10만 원에 만 원을 준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내가 투자를 여기서 만 원에 해 놨는데 그냥 내가 5천만 원 넣어 놨는데 그 5천만 원을 매달 매년이죠. 매년 배당으로 그냥 꼬박꼬박 나한테 챙겨 준다는 얘기요. 주가는 10배 또 늘어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삼전 빼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뭐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삼전을 초과하는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어. 왜냐면 애플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AI한테 다 따라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AI를 앞장설 애가 없기 때문에 삼전의 독주가 계속 되겠죠. 근데 만약에 또 다른 게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동차가 막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게 일상화됐다. 그래갖고 걔가 현대차가 갑자기 컸어. 그리고 현대차가 갑자기 뭐 삼성을 앞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떨어질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그려야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를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일 쓰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 한 달 후에 쓰려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돈 수익 나면 팔아 가지고 바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그래요? 아니죠. 재투자하고 또 다른 거 사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노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애기들한테 지금 많이 사주란 말이에요. 우리들이야 지금 뭐 노후까지 얼마 안 남았다 치더라도 저는 많이 남았어요. 저는 이제 33 이니까 앞으로도 한 30년 넘게 남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0년, 20년 밖에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해 주면요. 얘네들은 무궁무진해. 50년. 자, 200년 역사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 뭐 이래도 저래도 난 다 싫어. 그런 분들은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이들 계좌에다가 지금 쏙쏙쏙쏙쏙쏙 박아 놓으면 얘네들이 커가지고요, 시집 장가 갈 때 돈 하나도 안 줘도 돼. 돈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야, 이거 먹고 떨어져. 끝. 네. 끝. 왜 그렇잖아요. 내 노후 우리 노인분들 노후가 흔들리는 게 뭐예요? 자식한테 결혼할 때 퍼져 가지고 그러잖아. 내 집 팔아 가지고 나는 전세나 월세로 가고 얘네들한테 집 살림살이 보태 주고 해 가지고 막 그 부모 마음은 또 그렇잖아. 결혼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네. 그러면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해 주고 싶잖아. 근데 "아빠, 엄마, 나 결혼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야, 이 네 계좌 갖고 떨어져." 그러면 나는 내 집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내 집을. 네. "이거 먹고 떨어져 임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하면 적어도 20년 이상 차곡차곡 모을 텐데 배당 쌓이지 쪼끔씩 더 모으지 그다음에 주가는 또 오르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지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결혼을 한대. 근데 "엄마 아빠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해 주고 싶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됐어 임마. 원래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는"
내가 낳아주고 키워주겠으면 너 알아서 커! 가! 이렇게 할 거야? 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그럴겨? 아니잖아. 이거는, 뭐, 돈 조금만 좀 보태주시면 안 돼. 물론, 맨날 사업하고 말아먹고 이런 애들은 진짜 궁뎅이를 갖다 때려야 되지만, 정신 똑바로 박힌 애들이고, 네,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렇잖아. 뭐, 안 해줄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아이한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세금을 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기 명의로 주식을 만드세요. 계좌를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주면 지 건데 뭐 여기다가 상속세니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증여세는 낼 수 있어요. 근데 10년에 2천만 원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넣어 그냥. 네,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들 해요, 요즘에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1살부터 10살까지 2천만 원 증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살부터 20살까지 2천만 원 증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5천만 원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끝나면 리셋 되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네. 2천만 원 해놓고,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 또 해놓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해놓고, 그러면 요 기간 동안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증여세가 내가 2천만 원을 좀 넘었다 해서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잖아. 내가 2,200을 했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해서 얼마 안 나갑니다. 증여세 이런 걸 걱정하지 마. 뭐 얼마나 퍼주려고 몇 조씩 주려고요? 네. 매도랑 관계가 없습니다. 매도랑 뭔 상관입니까? 내가 넣어준 돈이 문제인 거지. 네. 아시겠죠? 매도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당연히 주식할 때 세금이 붙는 거고요. 내가 아이한테 준 돈은, 근데 요즘에 아이한테 주는 돈도 솔직히 얘기해서, 증여를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몇십억씩 이렇게 할 거 아니면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들 요즘에 용돈만 모아도요, 10년 동안 2천 넘습니다. 넘어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애들이 세뱃돈만 모아도요, 10년이면 2천 넘게 받아요, 요즘에. 용돈만 다 모아도요, 2천 넘게만 모읍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모아. 네. 주식으로 안 주니까. 우리는 돈으로 주잖아요? 왜 주식으로 선물을 하지? 네? 계좌에다가 돈을 싸줘요. 계좌에 돈을 싸주고, 그 돈으로 얘 계좌에서 매매를 해주면 되지. 이거 뭐 주식으로 뭐 달라고 주식을 주지? 주식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돈을 줘. 돈을 주고, 돈으로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처음에 10년 동안 2천만 원짜리가 늘어나지. 그 다음에 또 늘어나지. 또 늘어나지. 이거는 뭐, 더 뭐 어떻게 할, 그게 없습니다. 네. 그냥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걸로 그냥 된 거예요. 네. 원금은 얼마 안 돼, 솔직히. 근데 불어나는 게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속도가 무지막지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위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돼요? 확실한 것만. 저는 아직까지 우리 아이한테 2천만 원도 안 줬어요. 2천만 원이 뭐야? 이제 1,000만 원 조금 넘었나? 뭐 그거 해봤자 뭐 계산하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많이 해봤자 뭐 1,000만 원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아직 멀었어. 뭐 줘봤자 내가 얼마 주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평가 금액은 2,400쯤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어떻게 했지?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더라? 1,900이라고 했던가? 우리 지난번에 특강할 때 보여준 게 1,900이었잖아요. 우리 애기 계좌가. 근데 지금은 2,400쯤 돼요. 순간 이렇게 뭐 얘도 자동차가 있나? 반도체가 있나? 뭐 때문에 늘어난 거지? 근데 많이 늘어났어요. 네, 금방금방 늘어나대. 주식으로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네. 주식을 그건 무조건 증여세가 나가야 되죠. 네. 근데
현금으로. 그냥 안 팔면은 상관없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 증여하는 것도요, 증여 시점을 통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그건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원래 계산이 좀 그래 가지고요. 네. 오래오래 투자하세요. 오래오래 투자하시고 좋은 주식은 함부로 팔지 마시고 잘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은 우리 다 함께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무슨 노래요? Why did you know? Why did you know? 저처럼 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얍삽하게 웃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웃음 연습하세요. 이제 미리 웃게 될 거야.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제 내일 이러다가 홀라당 좀 조정받으면 또, 아이고,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이 시장이 올라간다면 또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떨어지면 기회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또 조정받으면 그냥 눈물바람, 콧물바람 돼가지고 와가지고 성주다 너 때문에 고점에서 샀다느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다가. 네, 쫓아간다, 진짜. 네. 아시겠죠? 제대로 된 투자를 합시다. 아직은 기회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들 부자 되시는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꿈에 제가 나오면 네 노래 한번 하세요. Why did you know? 방송 마칠게요. 네, 여기까지 합니다.